네, 안녕하세요. 신발 세탁소 소자본 창업하면 월 매출과 순수익이 얼마나 날까요? 오늘 매출과 순수익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. 아마 가게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순수익이 보통 평균 30% 정도가 나면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런데 신발 세탁소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한 70% 정도 순수익이 납니다. 일반 업종에 비해서 2배 이상 순수익이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왜 이렇게 마진이 많이 남는지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2025년도 7월 기준으로 매출 현황과 순수익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신발이 들어와 있는 상태의 사진을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7월 매출 현황표입니다. 제가 엑셀에다가 일별로 이렇게 오늘 방문하고 차량 수고로 얼마를 맡겼는지를 쭉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. 이렇게 보여드려야 실제 믿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정리해 놨던 걸 좀 보여드릴게요. 실제로 2025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일별로의 매출 현황입니다. 보시면 방문이 있고 수거가 있죠. 그 다음 비어있는 거는 제가 일 때문에 그 휴가를 냈거나 쉰 날이에요. 수거가 있는 수거도 꽤 많은 비율로 맡기죠. 요건 다 만원 단위입니다. 네, 39,000원, 209,000원이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한 달 평균 방문한 사람이 258만원, 그 다음에 수거로 맡긴 사람이 341만원. 카드 수수료 빼면 이렇습니다. 그리고 택배로 온 양이 이 정도가 되고요. 제가 사실 택배 홍보를 좀 많이 못했어요. 근데 택배 홍보를 많이 하면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선도 최근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들어왔고요. 그래서 총합이 이제 666만 원 매출에 이제 카드 수수료 빼면 646만 원입니다. 네, 그리고 실제로 빠지는 돈 큰 집 큰맘 건 다 적어놨어요. 임대료가 120만 원이고요. 광고비랑 뭐 택배비, 그 다음에 기름값, 그 다음에 세금, 전기세 이런 겁니다. 상당히 빠지는 게 적죠. 총 합하면 221만 원입니다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면은 순수익이 400만 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굉장히 그 순수익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. 600만 원을 벌었는데도 400만 원이 남는다는 거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아마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현황표를 보여드려야지 더 와닿으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공개를 했고요. 수거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집에서 시키시는 분들이 더 편리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사실 오시는 분이 더 편리함을 느끼는 분도 있어서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어느 하나 놓칠 수는 없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월별로 보면 어떤 월은 방문자 손님이 훨씬 많이 오는 월이 있어요. 그리고 비가 오거나 춥거나 이러면 이제 수거를 더 많이 시키시고요.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이 버무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매출 현황표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신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. 전반적으로 신발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매장 앞에 세탁하기 전에 일렬로 좀 진열을 좀 해놓은 모습입니다. 신발이 이렇게 진열을 해놓는 이유는 먼저 사진을 좀 찍어야 돼요. 사전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보고 그다음 문제가 없는지 사진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발 왼쪽에 줄 같은 데 보면 네임택이 붙어 있어요. 이제 그거는 손님들 신발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임택을 붙여 놓는 거고요. 네, 사진을 찍고 네임택을 붙이는 작업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수거를 해왔을 때 이렇게 백에다가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수거를 해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한 집에서 모두 맡긴 신발들입니다. 이렇게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맡기세요. 그리고 이제 신발 세탁소를 하시다 보면은 신발 종류를 많이 알게 되세요. 뭐 고가부터 일반 신발까지, 그 다음에 이거를 수작업만 해야 되는 신발, 그리고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신발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제 노하우고 경험입니다. 네, 사진까지 보면서 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. 매장을 운영하는데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첫 번째가 임대료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. 뭐 공과금, 전기세, 수도세 뭐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먼저 임대료가 가장 비쌉니다.
제가 아까 표에서 설명드렸듯이, 저는 10평 매장인데 월 120만 원이거든요. 아마 다른 곳을 찾아봐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. 1층 매장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기 때문에 앞에 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. 그래서 120만 원 정도이고요. 여기서 순수익이라고 하는 게 제 인건비이기 때문에 한 3, 400만 원 정도는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. 600만 원일 경우에요. 근데 이제 성수기 같은 경우 매출이 더 올라가면은 여기서 몇백만 원 더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원가 재료비가 있는데 저희는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, 사실. 원가라는 게 없고 순수익 기술비이기 때문에 원가라고 해봐야 물세겠죠. 세탁소라서 물이랑 전기를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세탁기는 하루에 한 번만 돌립니다. 가정에서 쓰는 만큼 돌리는 거고요. 그리고 물 같은 경우도 옷 세탁할 때랑 비교도 안 되게 적게 씁니다. 고압 세척기에서 쏘는 정도의 물 정도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전기세도 건조기 돌아가는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. 한 달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25만 원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. 네, 오늘은 매출과 순수익을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많이 드려봤습니다. 아마도 이런 게 또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신발이 많이 들어오면 일을 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. 이게 신발을 다 혼자 세탁해야 되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.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는 왜 신발이 많아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세탁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